안녕하세요. 코딩웍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함께 만들어 볼 거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레이아웃을 만들 거예요. 자, 오른쪽에 보이시는 레이아웃은 어떤 거냐면 웹 디자인 기능사 실기시험에서 12가지 타입 중에서 하나가 랜덤하게 배정되죠. 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이제 CSS 셀렉터를 전 영상에서 CSS 셀렉터 선택자 제대로 사용하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그걸 토대로 해서 실제로 오른쪽에 보이는 레이아웃을 HTML과 CSS를 사용해서 효율적이고 상식적이고 직관적으로 만드는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담이지만 오른쪽에 보이는 게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시험의 타입, 랜덤하게 배정되는 타입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실기시험,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시험을 학생들 학원에서 가르치기 전까지는 저도 똑같이 생각했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시험은 그냥 시험을 위한 요식행위고 실무에서 쓰이는 거하고는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수업 준비하고 내용들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에서 디자인 파트를 제외한 퍼블리싱 파트는 거의 100% 실무에서 사용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 실기시험, 퍼블리싱이 요식행위, 시험 보는 요식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저처럼 시험 내용을 자세히 본 적이 없는 사람, 또 하나는 실력이 전혀 없거나 초급인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하고 싶어하는 욕망만 있는 사람들. 어쨌든 결론적으로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시험은 여러분들이 실기시험을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다면 그 실력은 실무에서 고스란히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게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시험 때 만들 폴더 구조예요. 물론 여러분이 웹사이트를 웹페이지를 실질적으로 만들 때도 이런 폴더 구조를 사용할 거예요. 자, CSS 폴더에는 style.css, images 폴더에는 사용하는 이미지들, 저희는 와이어프레임만 만들 거니까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스크립트 폴더에는 jQuery, 오픈소스, 그리고 커스텀 JS, jQuery 베이스에서 돌아가는 우리가 만든 자바스크립트 파일이죠. 그리고 HTML 요소를 담고 있는 index.html.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는 index.html 그리고 style.css 두 개만 작성할 거예요. 자, 상호작용하는 커스텀 JS 이미지를 넣는 거는 이제 웹디자인 기능사 최종본을 만들 때 하는 거고, 지금 와이어프레임이니까 index.html 그리고 CSS 폴더 밑에 있는 style.css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오른쪽에 자, 화면 분할하고요. 자, 밑에는 CSS 파일, 위에는 HTML. 자, 사이드바는 숨겨주시고요. 자, 그럼 오른쪽에 레이아웃을 만들게요. 자, 그러면 HTML 기본 구조 먼저 만들고요. 자, 상세한 설명들은 하지 않을 거고 그냥 중간중간에 하면서 이야기할게요. 자, HTML의 랭이라는 속성은 랭귀지 타입인 거죠. 우리는 한글을 사용할 거니까 KO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타이틀, 도큐먼트,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 말고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 퍼블리싱. 자, 이렇게 항상 적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아직 HTML 내용은 없지만 여러분들 이제 HTML 내용을 넣기 전에 링크해야 될 것들은 미리 다 링크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CSS 파일 링크할 때는 링크라는 태그 그리고 href에다가 CSS 폴더 밑에 style.css 이거 링크할 거죠. 자, 그리고 물론 우리가 jQuery 파일을 쓰진 않을 거지만 링크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스크립트 src에서 jQuery 파일 두 개를 링크할 건데 위에다 링크해야 되는 거는 스크립트 폴더에 jQuery 이 오픈소스 jQuery 파일 그리고 스크립트 폴더에 우리가 만드는 커스텀 JS. 자, 이렇게 해서 링크를
링크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우리가 상호작용까지 하는 건 아니니까 쓰이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 부분은 제가 지우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실제로 시험 보고 하실 때는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이렇게 링크 하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화면을 우리가 링크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있죠? 블락캐츠 실시간 미리 보기 라이브 프리뷰를 보여놓은 상태에서 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가장 겉에 있는 건 컨테이너라는 클래스 네임을 가진 div를 사용할 거고요. HTML 요소를 다 적고 나서 이제 CSS로 배치, 디자인을 하도록 할 거니까 CSS 탭은 밑으로 좀 내려놓을게요. 자, 가장 겉에 있는 컨테이너. 자, 뭘 말하냐면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이 빨간색 박스가 컨테이너인 거고요. 자, 그러면은 컨테이너 안에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섹션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우리는 이거를 헤더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이거는 섹션, 그리고 푸터. 자, 헤더, 푸터, 섹션인데 이미지 슬라이드라는 걸 쓰기 때문에 섹션인데 클래스 네임은 슬라이드라고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공지사항, 갤러리, 배너, 바로가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이템스라는 클래스 네임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은 글씨를 조금 키울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헤더라는 태그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섹션이라는 태그인데 슬라이드라는 클래스 네임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섹션인데 하나, 둘, 셋 아이템들을 갖고 있어서 아이템스라는 클래스 네임을 가진 섹션으로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푸터. 자, 그리고 여러분들 클래스 네임은 꼭 슬라이드 아이템스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클래스 네임에서 그 섹션, 그 div, 그 엘리먼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대소문자 구분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특수기호나 숫자로 클래스 네임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걸 기초로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헤더. 자, 가장 겉에 있는 것만 먼저 만들게요. 그리고 섹션인데 슬라이드. 자, 그리고 섹션인데 아이템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푸터. 자, 그러면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가장 겉에 있는 와이어프레임을 먼저 만든 거예요. 컨테이너 안에 헤더라는 태그, 그리고 섹션인데 슬라이드라는 클래스 네임을 가진 섹션, 아이템스를 가진 섹션, 그리고 푸터.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헤더부터 하도록 할게요. 헤더 보시면은 로고, 내비게이션, 자, 이 두 개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로고라고 클래스 네임을 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로고라고 주면 이 푸터에도 로고가 있기 때문에 로고라고 주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로고를 사용하게 되면 이 클래스 네임과 이 클래스 네임이 중복되잖아요. 물론 헤더 밑에 로고, 푸터 밑에 로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은 클래스 네임은 로고인데 헤더에 있는 로고다. 이렇게 해주시면 밑에는 이렇게 해줄 거거든요. 로고인데 푸터에 있는 로고다. 이렇게 해주면은 헤더 밑에 이렇게, 푸터 밑에 이렇게 안 가고 그냥 다이렉트로 로고 다시 헤더라는 클래스 네임을 다이렉트로 선택하면 되죠. 자, 물론 이 방식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각자 셀렉팅을 하는 선택자를 만드는 거는 개인의 스타일이에요. 자, 물론 헤더 밑에 로고, 푸터 밑에 로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하도록 할 거예요. 이유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대로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로고 헤더라는 클래스 네임을 가진 div, 그 다음에
랩이라는 클래스 네임을 가진 div.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헤더 밑에 div, 헤더 밑에 div. 자,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저는 article을 사용할게요. 자, article을 사용하는 이유는 몇 가지 있지만, 자, article은 헤더 밑에 article. 자, article이나 div나 이름만 다른 거지 기능은 똑같아요. 그러면 왜 굳이 article로 했냐면, 왜냐면 이 안에 div들이 여러 개 들어갈 거거든요. 이 안에. 그러면 헤더 밑에 div라고 했을 때 이걸 div로 하면 얘도 선택되고 요 밑에 있는 얘도 선택되고 중복되기 때문에 꺽쇠라는 자식 선택자를 자주 사용해 줘야 돼요. 물론 이제 자손 선택자, 자식 선택자 나중에 다른 영상을 참고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article로 하나 div로 하나 상관없지만 제가 하는 것들은 제가 하는 선택자 그리고 태그 사용은 혼돈이나 실수를 최대한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article로 해서 로고 헤더, article로 해서 내비했고요. 자, 그러면 이미지 슬라이드 여기에는 자, 물론 다이렉트로 여기에다가 이미지 슬라이드가 들어가도 되지만 저는 article로 해서 이미지 슬라이드 를 넣을 거고요. 여기에는 로고를 넣을 거고요. 여기에는 내비게이션을 넣을 거예요. 자, 물론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를 준비하거나 또는 실무에서 레이아웃을 잡으실 때도 자, 이렇게 전체적인 와이어프레임 안 잡고 이 안에 HTML 태그 엄청 넣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실력이 늘질 않아요. 자,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겉에 있는 것부터 안쪽으로 좁혀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섹션인데 아이템스 있죠? 자, 아이템스인데 보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각각 이름이 있잖아요. 자, 섹션인데 아티클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아티클 태그. 자, 아티클 태그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각각의 아티클 안에 div들이 또 여러 개가 중첩될 거니까 혼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티클인데 자, 공지사항 이런 거니까 뉴스라는 이름을 줄게요. 자, 그리고 아티클인데 두 번째 거는 배너라는 이름을 줄게요. 자, 봐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이면은 좋은 클래스 네임이에요. 자, 그리고 바로 가기. 아티클인데 숏컷이라는 이름을 줄게요. 자, 그리고 바로 가기. 자, 좀 이따 CSS로 다 HTML 끝나면 배치할 거예요. 자,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푸터죠. 푸터에서 로고 하나, 카피라이트, SNS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푸터 밑에 아티클. 역시나 저는 아티클로 만들도록 할게요. 아티클인데 로고. 그런데 푸터 로고. 자, 이렇게 클래스 네임을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아티클인데 카피라이트. 자, 그리고 세 번째 아티클은 아티클인데 SNS.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이는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한 와이어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HTML 완성이 됐어요. 자, 화면으로 볼게요. 자, 그러면 CSS로 아무것도 안 해줬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냥 요 텍스트만 출력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상태로 배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분 안에 하는 것보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컨테이너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CSS. 자, 화면 관계상 HTML은 제가 줄이고 CSS 파트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가장 겉에 있는 컨테이너. 자, 물론 바디, 마진 0, 패딩 0.
자, 그리고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 보면 이쪽에 전체적인 배경 색상은 어떻게 해? 그리고 전체적인 컬러 색상은 어떻게 해?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바디 전체적인 서식했으니까 물론 이제 폰트 패밀리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자,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에서 폰트 패밀리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컨테이너. 자, 컨테이너. 근데 여러분들 DIV나 모든 엘리먼트의 외곽선은 안 보이잖아요. 투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크기를 얼마만큼 잡고 있는지 배치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하기 위해서 항상 가상의 보더, 임시 보더를 그려주세요. 나중에 다 지울 거예요. 1픽셀 솔리드 레드 빨갱이 보더 하나 그려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1200 픽셀로 해서 가운데 정렬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시한 내용대로 해줄게요. 위드스 1200 그리고 마진 오토 이렇게 중앙에. 그런데 이게 중앙에 갔는지 보이지가 않는 이유는 브라우저가 지금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브라우저 클릭하시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내려주세요. 그러면 레이아웃을 잡을 때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다면 상관은 없지만 자, 모니터 하나 가지고 반반씩 나눠서 할 때는 브라우저 화면을 이렇게 줄여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컨테이너는 1200 픽셀의 중앙 정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 밑에 있는 이제 헤더 순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할게요. 자, 헤더 역시 임시 보더 그려주시고요. 보더 1픽셀 솔리드 이번엔 블루로. 자, 그리고 헤더나 컨테이너 이런 애들은 다 뭐죠? 블록 요소기 때문에 가득 차는 거죠. 자, 그리고 헤더의 높이는 하이트를 100픽셀로 하라고 돼 있어요. 제가 그냥 100픽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높이 값은 너비 값에 대한 거는 가장 겉에 있는 것만 지정되어 있지만 너비 값에 대한 높이 값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시험 문제에 이렇게 다 제시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헤더 했고요. 자, 그러면 헤더 밑에 로고 내비, 로고 헤더 그리고 내비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크기 값 해줄게요. 로고 헤더. 자, 로고 헤더 역시 보더 그려주시고요. 자, 아무 색깔이나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위드스는 200픽셀. 자, 그리고 하이트는 100픽셀 해줄게요. 자, 저렇게 됐죠? 자, 그러면 내비라고 돼 있는 아티클이죠. 자, 내비라고 돼 있는 아티클은 자, 이거 역시 보더 1픽셀 솔리드 골드. 자, 그리고 위드스 600픽셀 그리고 하이트 100픽셀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러면 배치해주면 되죠. 로고 헤더는 왼쪽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내비는 오른쪽에 가야 되죠. 그래서 내비에 플로트 라이트를 하면 오른쪽으로 가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건데 플로트 속성은 기본 값이 플로트 넌이에요. 자, 그래서 플로트 라이트 하고 나니까 얘랑 자세한 설명이 되는데 얘랑 얘는 성격이 다른 애가 되는 거예요. 얘는 플로트가 들어가 있는 애, 얘는 플로트 성질이 없는 애. 그래서 두 개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위치가 안 맞는 거예요. 높이가.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야매로 하시는 분들이 자, 그러니까 플로트 속성이 얘가 왼쪽에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아, 얘는 플로트 레프트가 돼 있구나. 그럼 얘만 플로트 라이트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잡냐면 마진 탑 마이너스 100픽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야, 잘 맞았다 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자, 얘가 플로트 성질을 갖고 있고 얘는 플로트 성질이 없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왼쪽에 있지만 플로트 레프트를 주시면은 정확하게 맞게 되죠. 자, 플로트라는 거는 뜻 자체가 둥둥 뜨다 이런 영어 단어잖아요.
둥둥 떠서 왼쪽에 배치돼, 둥둥 떠서 오른쪽에 배치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자, 이런 거예요. 이 로고 헤더가 왼쪽에 있다고 해서 플로트 레프트가 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플로트 성질이 없고 얘는 플로트 성질이 있죠. 그래서 두 개가 다른 성격으로 배치가 됐기 때문에 높이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로고 헤더에도 플로트 레프트를 줘야 정확하게 저렇게 같은 성질이 되면서 맞게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미지 슬라이드 부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 슬라이드 부분. 자, 그런데 자, 이미지 슬라이드. 이미지 슬라이드는 섹션인데 슬라이드죠? 자, 물론 자, 요렇게 위에 있는 것처럼 클래스 네임을 해도 되고 밑에 있는 것처럼 클래스 네임을 하셔도 돼요. 그건 뭐 개인 차이예요. 대신 주석을 달아서 요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헤더, 에어리어. 그리고 이 부분은 슬라이드 섹션. 자,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꼭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밑에 있는 아티클. 물론 이제 슬라이드에서 당장 할 건 없어요. 왜냐면 이제 와이어프레임 잡는 거니까. 이제 이 안에 이제 CSS 슬라이드 애니메이션 넣고 할 때 이 슬라이드의 크기가 모버플로이드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만 와이어프레임 만들 때는 뭐 지금 당장 역할하는 건 없고요. 그러면 슬라이드 밑에 아티클. 자, 얘는 임시 보더 1픽셀, 솔리드, 블루. 그리고 하이트는 300픽셀.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줄 부분이 자, 이 부분이죠. 하나, 둘, 세 개. 공지사항, 배너, 바로가기. 이 아이템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섹션 이름을 아이템스로 했었죠. 아이템스. 자, 그러면 자, 주석 처리 해주시고요. 섹션인데 자, 아이템 섹션. 자, 이렇게 했고요. 아이템 섹션에는 자, 먼저 아이템스라고 돼 있고요. 아이템스 밑에 아티클이라고 공통적인 애들 여기다 담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 뉴스라는 아티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너라는 이름의 아티클이 있고요. 자, 이 부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 그리고 숏컷이라는 아티클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뭐냐면 자, 이 부분 보세요. 섹션 밑에 아티클이 3개 있는데 각각의 클래스 네임을 갖고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아이템스 밑에 아티클이라고 하면 요거 3개가 공통적으로 선택되죠. 자, 곧 공통적으로 넣어야 되는 애는 여기다 다 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공통적인 애들을 뉴스에다가 3-4개, 배너에 3-4개, 쇼컷 3-4개, 공통적인 애를 개별적인 클래스에다 다 넣어주면 코드 낭비이기도 하지만 유지 보수에도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인 애는 여기다 다 몰아넣고, 그리고 다른 거는 뭐죠? 위드스만 다르게 배치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이템스 밑에 아티클. 자, 일단 보더 먼저 그려줄게요. 보더 1픽셀, 솔리드, 자, 골드라고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보더 그려졌죠. 높이값 200픽셀 공통적인 거죠. 그리고 플로트 레프트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할게요. 자, 플로트 레프트 하니까 새로 배치되어 있던 애들이 공지사항 배너 바로가기가 이렇게 가로 배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너비 값은 당연히 아직 안 줬기 때문에 위드스를 안 줬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플로트 아티클이 플로트 성질을 가지면서 부모 요소인 아이템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래 플로트 성질이 없을 때는 내 자식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템스의 높이 값은 자식 요소의 높이 값을 자동으로 유지하는데
플로트 성질을 갖는다는 거는 플로트가 영어 단어 뜻으로 둥둥 뜨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아이템스 밑에 아티클, 내 자식들인 아티클이 플로트에서 둥둥 떠버린 거예요. 그러면 부모 요소인 아이템스는 내 자식들 어디 갔지? 내 자식들이 없어졌구나. 그러면 나는 자식 요소가 없으니까 높이 값은 0인 상태로 최초 상태로 돌아가야지 라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푸터들이 공간이 생겼네 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 보면 자, 불러져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애 클리어 보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플로트 성질 아이템스 밑에 아티클에 플로트 성질을 준 거를 푸터가 상속받은 걸 클리어 보스로 끊어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해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보다 좀 더 효율적이고 간편한 방법은 자, 여기에다가 아이템스 내 자식들이 아티클 아이템스의 자식 요소인 아티클들의 플로트 속성을 주니까 아이템스는 내 자식들 어디 갈지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 요소에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게 되면 자, 방금 전에 푸터의 클리어 보스 준 것과 정확하게 동일하죠. 자, 물론 오버플로우 히든 대신에 높이 값을 이렇게 강제로 줘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는 좀 더 나이스한 방법은 오버플로우 히든을 이렇게 주면은 돼요. 그래서 오버플로우 히든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지만 배치해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식 요소의 플로트 성질을 주게 되면 부모 요소인 아이템스가 높이 값을 잃어버리죠. 그 높이 값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버플로우 히든이에요. 자, 오버플로우 히든 이 부분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시간 관계상. 자, 그러면 공통적인 거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리고 공통적인 거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요것들 주고 나서 바뀌는 현상을 확인하고 줄게요. 자, 그러면 뉴스는 자, 제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공지사항 갤러리 이쪽이 크기가 좀 더 필요해요. 실제 작업을 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는 위드스 500픽셀 줄게요. 자, 그러면 전체 1200에서 500을 빼면 700이 남잖아요. 700을 2로 나누면 위드스 350, 쇼컷도 위드스 350. 자, 이렇게 350 픽셀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배정이 되죠. 자, 그런데 마지막 가로각이 얘가 이렇게 해서 가로 배치가 얘까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는 못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유는 요 보더들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1200픽셀이지만 1200픽셀 공간 안에서 500, 350, 350에 정확히 1200이지만 요 보더들이 1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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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픽셀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픽셀이 늘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라는 거는 내가 최초에 정한 위드스 값 안에 보더를 얼마를 줬든 패딩을 얼마를 줬든 다 포함시켜 라고 하는 속성이 반드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애가 정확하게 올라갔죠. 자, 물론 여러분이 이 보더를 사용을 안 하시면 얘도 당장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보더를 안 그리면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더로 전체적으로 그렸잖아요. 그러면 이 보더를 내가 최초에 정한 이 위드스 안에 포함시켜라고 하는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푸터 남았네요. 자, 푸터 부분은 클리어 보스로 해도 되지만 저는 오버플로우 히든은 간단히 처리했어요. 자, 그러면 푸터 에어리어. 자, 푸터도 마찬가지로 자, 보시면은 셀렉터 먼저 한번 정리해 볼까요? 푸터가 있고 푸터 밑에 아티클이 있죠. 그리고 아티클은 각각 이름들을 어떻게 줬죠? 로고, 푸터. 자, 이렇게 각각 로고, 푸터,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 이렇게 줬고요. 그리고 SNS라고 줬어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템스 이거 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얘도 오버플로이든 주게 될 거고요. 공통적인 애는 여기다 다 몰 거고요. 개별적인 속성들은 각각에다 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반복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푸터 밑에 아티클 일단 보더 1픽셀 솔리드 블루라고 해줄게요. 자, 그리고 플로트 레프트에서 왼쪽으로 배치하는 거죠. 자, 그리고 높이 값은 100픽셀. 자, 공통사항 다 됐죠? 그러면은 개별사항은 위드스가 다른 거잖아요. 자, 위드스 보니까 전체 1200인데 200, 200, 800 하면 120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위드스 200 그리고 카피라이트는 위드스 800 SNS는 위드스 200. 자, 그런데 맨 마지막 게 못 올라간 이유는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요 보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 그러면 요 보더 크기를 최초에 정한 얘네들 너비값 안에 포함시키라고 하는 거 박스 사이즈 보더 박스 이렇게 하니까 요 안에 쏙 들어오죠. 자, 그러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요 레이아웃을 와이어 프레임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자, 퍼블리싱을 처음 하거나 잘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위에부터 계속해서 내려와요. 자, 그러면 내려오다 보면 로고, 이미지 넣고, 위치 잡고, 내비게이션, 여기 HTML 양이 되게 많잖아요. 이거 막 하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만들다가, 레이아웃이 어긋나서 얘가 다 안 올라온다든지, 얘가 안 올라오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전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퍼블리싱 원칙이에요. 퍼블리싱 원칙이기 때문에 가장 겉에 있는 것 하고 나서 세부적인 걸 하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가장 겉에 있는 와이어 프레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뭘 잘못하건 이상하게 하더라도 레이아웃이 망가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퍼블리싱 CSS의 기본 원칙은 와이어 프레임 가장 겉에 있는 것을 만들고 그리고 부분 HTML 넣고 상세한 CSS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시험에서 배정받는 타입 중에서 와이어 프레임 만드는 걸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의 퍼블리싱 실기시험에서 100%라고 보면 10%가 포토샵 작업, 90%가 지금 하는 퍼블리싱 작업이에요. 이 퍼블리싱 실력은 실무에 가서도 정확하게 100%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이는 요 레이아웃 지금 만들었잖아요. 요 레이아웃을 여러분들이 도움 없이 충분히 이해하고 만들 수 있으면 여러분이 웹페이지에서 보는 인터넷에서 보는 대부분의 레이아웃 90% 이상의 레이아웃을 다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했던 요 레이아웃 잡는 거 와이어프레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